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사 한쌤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도 필수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포토샵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아주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좌는 어쩌면 아주 포토샵 프로그램에 대해서 왕초보가 되시는 분들도 쉽게 배우실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강의 과정은 핵심 도구들을 위주로 익히면서 응용 연습을 통해서 바로 원하시는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은 어떤 아이인지 작업 전체적인 창 구성에 대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현재 보여지는 화면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구성에서 보시는 대로 제일 상단 맨 위에 첫 번째 줄은 메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메뉴바라고도 하고 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옵션바라고도 해요. 옵션바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툴박스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3번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은 툴박스, 도구 상자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도구처럼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을 도구 상자, 이 툴박스가 왼쪽에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 4번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릴 때 팔레트를 사용하듯이 색깔을 선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작업 내역들을 본다라든가 하는 어떠한 필요 부분들을 놓고 빼고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놓여지는 부분을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이 작업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또한 그림 파일을 우리가 작업 파일을 만들고자 할 때 이 중심 부분에 놓고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섬세하게 살펴보면 맨 위에 메뉴바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 안에 많은 메뉴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이 메뉴, 윈도우에 특히 들어있는 메뉴들은 하단에 보면 옵션, 그 다음에 툴박스가 여기 체킹이 되어 있고 옵션도 여기가 체킹이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미 옵션 바가 생성이 되어 있다라는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다라는 표시고요. 툴박스가 지금 현재 작업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체킹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체킹이 되어져 있는 부분은 패널들, 윈도우라고 하는 이 메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패널들이 여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패널에 보면 아래쪽에 레이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윈도우 이 패널 메뉴들의 내용을 보면 여기 레이어스에 체킹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 클릭을 해서 체킹을 풀면 자,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체킹을 하면 다시 패널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도구 상자와 툴박스와 연관이 있는데요. 툴박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툴박스를 이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옵션 바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 붓도 있고 스포이드도 있고 또 지우개 도구도 있는데 이런 도구들에 따라서 어떤 크기 조절이라든가 어떤 치수 조절, 자, 그 다음에 투명도 조절,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옵션 바에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도구 상자는 그 도구 상자 안에 이렇게 아이콘 옆에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은 또 그 도구 안에 또 다른 도구들이 같이 비슷한 도구들이 담겨 있다라는 표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도구들을 작업창에 불러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현재 보여지는 PC 화면에 이 포토샵 프로그램 전체적인 컬러가
본인들에 맞게 선택이 되어져서 작업을 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피곤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조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의 컬러 색감들을 밝기들을 조절하는 부분은 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에디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디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에디트를 누르니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이 메뉴들 중에 제일 하단에 프리퍼런스 자 프리퍼런스 이어서 또 하위 메뉴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을 눌러보니까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옵션 상자가 뜨죠. 자, 이 상자에서 상단에 보면 컬러, 밝기 컬러 부분을 지정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회색 선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이 현재 제 PC에 보여지는 색감을 말을 하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좀 더 밝게, 더 밝게. 그다음에 좀 더 어둡게, 완전히 어둡게.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 작업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작업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약간 어두운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음, 어떠한 크기나 치수가 필요할 때 기본적으로 단위를 지정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유닛 앤 룰러스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여기에 단위들을 지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자, 저는 픽셀로 기본 잡아놓고 OK를 눌러놓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종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뭔가 내가 그림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그림 자체를 그리든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릴 때 종이가 필요하듯 세로 만들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요. 메뉴에 가시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시고 첫 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New라고 하는 첫 번째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에 메뉴의 네임, 명칭들 옆에 또한 이렇게 컨트롤 N, 컨트롤 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단축키라고 해요. 이 메뉴에 따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가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단축키는 활용을 하면 작업하는데 속도감도 있고 또 편리하고 재미도 더 있겠죠. 자, 그래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몇 개 정도 나오는 거는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w라고 하는 부분, 컨트롤 N 부분을 누르니 자, 이렇게 옵션 박스가 뜨는데 자, 여기에서 새로운 종이, 새로운 이 그림 파일, 작업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111로 한번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 작업 파일에 종이의 사이즈를 지정하는 부분, 폭은 몇으로 할 것인가, 높이는 몇으로 할 것인가, 가로, 세로는 몇으로 할 것인가, 또 레졸루션은 화질, 보여지는 해상도를 말을 하거든요. 화질인데요. 기본적으로 72 정도를 놓고 하고 100, 300 올라갈수록 화질이 좋아지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배우는 동안은 용량에 따라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레졸루션, 해상도, 화질은 72도 이 정도로 맞추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모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RGB 컬러 모드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컬러 모드에 이렇게 V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안에 또 내용이 있다는 표시겠죠? 자, 그 안에는 회색 톤, 흑백의 어떠한 컬러들을 위주로 사용을 할 것인가. 또 밑에 보면 CMYK 컬러라고 하는 거는 내 작업분이 인쇄물로 사용이 될 것을 미리 여기서 작업으로 색감을 맞춰 놓을 것인가, 지정을 할 것인가거든요. 저희는 지금 화면상의 어떠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RGB 컬러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그냥 임의대로 가로, 세로 지정되어 있는 사이즈대로 또 이렇게 하얀색 종이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 자, 지금 전체 작업창 안에 중심에 이렇게 하얀 종이가 놓여졌는데요. 때로는 사진들, 때로는 이미지를 아니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의 종이가
몇 개가 놓여져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체 화면에 한 파일이 꽉 차면 여러 개를 놓고 보고 서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도구 상자 잠깐만 내려볼게요. 자, 탭처럼 이렇게 옵션 바 밑에 이미지에 아니면 요 새로 만들기 한 이 파일에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여진 상태가 100%인지 몇 프로로 보여져 있는지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에 탭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작업, 전체 작업창에서 분리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져다가 이렇게 파란색 선이 보이면서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다시 작업창에 붙고요. 클릭 드래그하면 작업창에서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 상자는 다시. 그러면 새로 만들기 동의를 했는데, 자, 새로 작업이 되어야 될 이렇게 파일에 한번 낙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색깔은 여기 빨강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구 상자는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핵심 기능들을 하나씩 배울 텐데 그중에서 요 밑에 색종이 모양으로 겹쳐져 있는 부분처럼 되어 있는 이 두 개는 색깔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은 배경색이라고 한다. 포그라운드, 정경색, 백그라운드, 배경색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컬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컬러 지정은 보통 자, 포그라운드에서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컬러 피커라고 하는 옵션 상자가 뜨고요. 자, 여기서 세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부분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색의 방향을 잡으면 구체적으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채도, 높은 채도, 그다음에 낮은 채도, 그다음에 이렇게 화이트로 가까운 것인지 블랙에 가까운 것인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나는 파란색으로 가겠다. 색 지정은 이렇게 이 컬러 띠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 붉은색 톤으로 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색깔이 바뀌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러면 도구 중에 일단은 여기 연필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에 붓도 있고 연필도 들어있네요. 일단은 브러쉬 툴, 펜슬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한번 낙서를 조금 해볼까요? 또 펜슬이라고 하는 부분에 더블 클릭, 색깔을 좀 바꿔주고 또 낙서를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도구들을 내가 만든 새로 만들기 한 단축키가 뭐였죠? 컨트롤 N, 컨트롤 N. 자, 단축키를 사용해서 만든 요 새로운 영역, 새로 만들기 영역에 이렇게 낙서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한 후에 사진이나 이미지로 작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작업을 한 후에 저장 과정이 필요하죠. 저장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메뉴에 파일이라고 하는 첫 번째 메뉴로 들어가서 자, Save As를 해줍니다. 세이브 에즈로 하면 경로를 잡겠죠. 바탕화면에 111이라고 하는 요 그림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누르면 자, OK 누르시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111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얘는 지금 현재 뭐 저장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되시면 자, 이렇게 파일에 보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너스 모양, 그 다음에 네모 창 모양, X 모양이 있는데요. X는 그야말로 이 파일을 그냥 꺼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자, 마이너스 모양은 잠깐 내려놓겠다. 잠깐 내려놓다 올렸다 하겠다. 자, 네모 모양은 전체 창으로 큰 창으로 불러서 사용을 하겠다. 그 뜻이고요.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X 클로즈를 눌러서 얘를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이미지를 직접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오픈을 눌러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픈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제 소스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강아지를 찾아서 알아볼까요? 자, 작업창에서 이렇게 탭을 이름, 네임 있는 부분을 명칭을 불러서 이렇게 불러서 자, 이 파일 전체 박스를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요. 아, 이미지가 너무 작다. 이미지를 크게 해서 보고 싶다. 크게 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단축키를 한번 좀 알아볼까요? 컨트롤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플러스 확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물론 사이즈를 키우면 얘는 픽셀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지는 포토샵 파일은 픽셀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화질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 마이너스 축소를 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죠. 선명도가 다시 살아났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마이너스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면서 섬세하게 해야 될 부분들 확대가 필요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또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겠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사용을 하시고요. 자, 도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돋보기 모양처럼 생긴 게 막대 사탕 모양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상을 지정했던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근처에 돋보기 모양처럼 된 줌 툴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줘서 자, 이미지로 가서 클릭. 한번 하면 확대. 자, 돋보기 모양의 마우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에 플러스가 보이죠? 자, 플러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키보드의 Alt를 사용을 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돋보기 중심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t를 눌러서 마이너스가 되면 축소. 클릭, 축소.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도구보다는 저는 단축키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러스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도구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도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가 되는 도구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선택하는 도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선택 도구는 이렇게 첫 번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자, 사각형 아이콘 밑에 조그만 삼각형이 붙어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같은 비슷한 사용 방법의 도구들이 들어있다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각형 선택 도구와 동그라미 선택 도구, 또 그 다음에 픽셀 단위로 가로선, 자, 픽셀 단위로 세로선 한 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먼저 사각형 도구만 선택을 해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를 하니까 화면에 어떻게 나타나나요? 점선식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점선으로 이렇게 선택 영역이 드래그한 영역이 나타날 경우에 자, 안쪽으로가 내가 선택이 되었다라는 표시예요. 물론 가끔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한 부분의 밖의 영역을 갖다가 선택 영역으로 하고 싶을 때는 단전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좀 더 다음 강좌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선택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라는 표시가 되면 안쪽이 선택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선택 영역 안쪽에 놓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선택 표시의 영역 그 점선을 위치를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선택이 되어서 어떤 활동을 할까? 여기에 Alt 델리트 키를 눌러서 어떻게 됐죠? 자, 선택된 영역 부분에 검정색 색깔이 들어갔어요. Alt 델 키를 사용을 했는데 자,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게 돌아가기죠. 컨트롤 Z는 단축키 컨트롤 Z는 한 번 되돌아가기를 컨트롤 Z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아까 여기 정경색에 블랙 색상, 검정색 색상이 들어갔었는데 선택한 부분에만 내가 색을 넣겠다 해서 한번 제가 Alt 델 키를 눌러서 한 번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 Alt 델 키를 썼을 때 선택이 안 돼 있었다라면 전체 이미지에 검정색 색이 덮여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작업은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이동 도구, 바로 옆에 이동 도구를 같이 조금 배워볼게요.
무브트리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십자가 모양이 붙어있는 이 아이콘은 자, 선택을 하고 선택 영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왼쪽. 자, 내가 선택한 부분이 분리가 돼서 잘려져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동이 되는 것은 이동 도구라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분명히 선택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컨트롤 Z, 제자리로. 자, 그리고 선택 영역을 만들었을 때는 때로는 선택이 잘못되었을 때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때가 있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단축키 컨트롤 D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선택 영역이 있을 때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선택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자, 물론 다시 컨트롤 Z. 동그라미를 할 때 정원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Shift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정원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잡히고요. Shift를 사용하지 않으면 타원이나 뭐나 내가 임의대로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든 뭐 다른 모양으로 되고요. Shift를 사용했을 때 정사각형, 그다음에 정원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원으로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 것에서 이동도로 다시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얘도 선택한 부분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Z 다시 돌아가고요.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해제하겠다. 선택이 필요 없어졌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단축키 컨트롤 D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선택 도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편하게 빠르게 사각형 형태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형태로 선택을 할 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편리하고 정교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각형 선택 도구를 다시 선택을 했을 때 옵션바는 도구 상자에 따라서 바뀌고 도구 상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자, 이 선택 도구를 선택하니 옵션바가 이렇게 떠 있네요. 자, 그 중에서 이 사각형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자, 내가 선택 도구를 선택한 부분, 클릭 드래그한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사각형이 겹쳐져 있는데 전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랑 합쳐서 어떻게 붙어져 보이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 옵션에서 선택을 하고 내가 다시 또 드래그를 하면 추가로 이어서 같이 먼저 선택한 부분과 내가 두 번째로 선택한 부분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같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사각형 첫 번째 거의 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형식이네요. 옵션에 세 번째 거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제가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모양이 되나요? 선택 영역이 빠지는 거가 확인이 되죠. 자, 가까이 보니까 마우스의 형태가 십자가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네. 자, 아까 여기 옵션에 첫 번째는 정직하게 내가 클릭 드래그한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추가가 되는 형식 플러스겠죠. 세 번째는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빼고자 할 때,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네 번째는 자, 제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선택되어 있는 부분과 현재 내가 드래그한 부분이 교차되는 부분 있죠. 겹쳐지는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남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영역 지정도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배워봤고요.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선택 해제는 뭐라고요? 컨트롤 D.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옵션에서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방법적인 부분을 하고 나면 패더라고 하는 게 보여요. 패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패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떤 선택으로 되어져 있는 경계 부분이 원래 선택되지 않는 부분과 선택되어지는 그 경계 부분이 날카롭게 지금 패더가 0이라고 되어 있죠. 0px라고 되어 있는데 0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날카롭게 칼로 마치 자르듯이 선택이 되어서 분리가 되는 이야기고요. 패더 값에 뭐 20이나 30 정도의 숫자를 주어졌을 때는 내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해놔도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부드럽게 이동도구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패더 값이 커서 지금 잘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컨트롤 Z 돌아가 보고 컨트롤 D 패더 값을 조금 낮춰 볼게요. 10으로 해볼게요. 패더 값을 경계되는 부분이 분리되는 경계되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10만큼만 부드럽게 경계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택 영역을 하고 이동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날카롭게 달려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랑 다르게 분리되는 부분이 부드럽게 이렇게 은은하게 잘려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더 값은 이렇게 선택한 영역과 그렇지 않는 부분의 경계 부분에 대한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치로 우리가 선택해서 해주는 것을 패더 값이라고 합니다. 자, 패더 값은 선택하는 영역들을 하고자 하는 도구들일 때 옵션 바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시 컨트롤 Z 돌아가고요. 컨트롤 D 선택 영역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동 도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이번엔 동그라미 선택 도구로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선택 도구로 이렇게 가지 얼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하고 이동 도구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원본의 사진 이미지에 구멍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구멍이라고 하기에는 백그라운드가 현재 도구 상대 아래에 보면 하얀색으로 돼 있죠. 이미지 사진이 어떠한 판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백그라운드인데 그 백그라운드가 하얀색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강아지 있던 사진은 구멍이 뚫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도려내어진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 사진은 그대로 있고 위에 것만 한 개 더 선택된 부분을 원한다. 하나 더 필요한다. 복제하고 싶다. 하나가 더 필요해서 복제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 이럴 때는 이동 도구일 때 Alt를 사용을 하면 마우스가 어떻게 돼요? 더블 삼각형으로 바뀌죠. 다시 손을 띄면 원래는 삼각형에 가위가 있어서 이렇게 오려내는데 컨트롤 Z. Alt를 누르면 더블 삼각형으로 제가 클릭 드래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나지 않고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내가 선택한 부분이 복제가 돼서 또 하나로 복제가 돼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Alt 요걸 다시 이동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델리트가 아니라 이동. Alt 이동.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복제가 되면서 선택 영역이 여러 개로 이렇게 복제가 되면서 이동이 되는 것을 이렇게 Alt, 키보드의 Alt라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돌아가기라는데 컨트롤 Z는 한 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컨트롤 Z 하면 다시 이렇게 한 번밖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컨트롤 Alt Z. 뭐라고요? 컨트롤 Alt Z를 씁니다. 자, 물론 컨트롤 Alt Z도 무한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자, 여러 번까지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 Alt Z를 써서 돌아가고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D를 씁니다. 선택 해제는 컨트롤 D를 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이번 1강은 마치고 나머지는 2강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것인데요. 자, 지금 레이어 패널을 잠깐 보실게요. 레이어 패널에 원본 사진, 이미지나 어떤 파일들을 불러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려 들어와줘요. 레이어 패널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레이어 패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새로운 어떤 복제나 새로운 이미지를 덧붙여서 놓을 때마다 위로 층층이 쌓이는 형식으로 레이어 패널에 놓이게 되고 작업 내역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상태 전체를 한 장 더 내가 위에다 겹치고 싶다 할 때는 컨트롤 J라고 하는 걸 눌러요. 컨트롤 J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레이어 복제, 백그라운드 레이어, 원본 사진 레이어를
컨트롤 J라는 걸 통해서 복제를 하겠다. 레이어 복제. 자, 레이어 복제를 하면 순서대로 저절로 1번, 두 번째 하면 2번 그렇게 뜨죠. 컨트롤 J 한 번 더 누르면 자, 레이어 1에 대한 카피번 두 번째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로 쌓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지금 세 장의 이미지가 겹쳐 있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층층이 쌓이는 형식을 말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이어 1, 레이어 원 카피 이런 거 이제 불필요하다. 그럴 때는 또 삭제하는 방법은요. 레이어를 선택해.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자,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 자, 이 레이어를 자, 클릭 드래그해서 레이어 패널의 제일 하단 오른쪽에 끝에 휴지통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이렇게 놓으면 삭제가 되고요. 물론 이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자, 여기에서도 기능들을 주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레이어 1,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레이어 위치나 뭐 그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 위아래를 이동해서 바꿀 수 있고요. 한번 볼까요? 컨트롤 J. 자, 레이어 1 카피. 마지막에 생긴 레이어를 자, 레이어 1 밑으로 가고 싶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 사이에다 놓고 손을 띄면 이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에서는 레이어 복제라는 기능을 갖다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서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동그라미 선택. 그런데 내가 레이어를 갖다 하나 형성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걸 레이어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이 안쪽의 영역으로만 되어 있는 레이어가 하나 필요해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해놓고요. 컨트롤 J를 하면 자, 여기 눈으로 보이실까요?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이미지랑 틀리게 좀 주위가 투명으로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체스판처럼 흐리게 보이는데요. 자, 내가 선택한 영역만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곳에 여기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투명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레이어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앞에 레이어 이미지 앞에 눈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꺼보고 하면 자, 제가 나머지 전체 이미지 카피되어 있는 것들을 다 끄고요. 레이어 2 마지막에 선택 영역만 저장했던 레이어 형성을 했던 부분만 눈을 안 껐더니 자, 내가 선택한 영역으로 레이어 만들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남겨진 게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고 이동하고 레이어에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또 도구들을 배워나가고 여기서 작업들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레이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강좌 때 잠깐 이렇게 맛배기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1강은 오늘 포토샵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새로운 어떤 만들기, 새로운 파일 만들기와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하는 첫 번째 도구, 선택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하는 첫 번째 도구,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동 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2강에 넘어가서는 또 다른 선택 도구, 기본이 되는 또 많이 쓰는 또 다른 선택 도구와 선택된 이미지에 따른 변형, 모양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변형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2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